매일 한 권씩 봄나라 책을 읽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제는 15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을 끝까지 약 6시간에 걸쳐서 아주 조금은 묵독을 하고 대부분은 낭독을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지만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읽으면서 그 소리를 귀로 듣기 위해서 애를 썼고 대부분의 시간은 듣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무자각적으로 읽어갔습니다. 목표지향적으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사는,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사는 훈련이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여기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책을 낭독하고 귀로 듣는 훈련의 그 감각개발 훈련의 요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 건지, 왜 사는지, 금생에 내 의식 수준을 높여서 모든 인생고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3분 내외로 이렇게 공부에 임하는 생각을 정리하고 책을 읽습니다. 오늘은 1권 늘봄의 생활을 읽어갑니다. 늘봄의 생활,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원화 유종래. 돌아봄, 바라봄, 늘봄, 태양을 위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외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하여야 한다. 돌아봄을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옴이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귀환음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밖이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 차지한다.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 읽어두기. 지금까지 우리는 전해본 이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해본 이의 삶이란 생각을 위주로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유지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 과학기술 만능의 사회로 치우친 인간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네 본위에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운해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운해가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외면과 더불어 내면도 중시하고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중시되고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시되고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도 중시하는 완전히 균형 잡힌 인간과 세상이 탄생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네 본위로 치우친 인간을 어떻게 하여야 운해를 개발시켜 좌우가 합작이 되고 음양이 조화로운 한 쌍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인 것입니다. 좌뇌가 시간의 형식이라면 운해는 공간의 형식입니다. 좌뇌가 분석적이라면 운해는 종합적입니다. 좌뇌가 외향적이라면 외향적이고 남성적이라면 운해는 내향적이고 여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동안 개발을 미루어온 운해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운해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무한한 공간 속에 자리를 잡고 영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 책은 읽고 이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늘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차례 봄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의 제목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봄 하나. 조금 전에 묵독으로 제목을 다 읽었습니다. 봄 110일 도통의 경로까지 봄둘 봄나들이는 원화 유종년임을 소개하고 봄나라 센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목차를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의미가 있고 훈련에 해당하지만 오늘은 목차를 건너뛰고 본문부터 읽어갑니다. 봄하나 늘봄의 생활. 이 글은 2003년 10월 5일부터 2005년 9월 7일까지 원화유종렬님께서 싸이월드 봄나라 클럽 원화님의 글란에 쓰신 글입니다. 봄일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선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선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던 짓이라 한동안 노력을 하여야 가능한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여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의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믿음이 가야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당장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 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자기를 주시할 수 있지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죠. 외로울 때나 무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것은 돌아보지만 나쁜 것은 멀리하고 아예 보려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나쁜 느낌까지도 모조리 다 보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 속에 처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자기를 묻습니다. 남이 쓴 책에서 자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는 자기의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목격하고 깨달아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경전이나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심리학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길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의식을 끌어올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의식의 성장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핵심입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며 사는 길로 들어서면 당신은 성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념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의식의 장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봄니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이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절명의 악몽을 꾸다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종교니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의 세계,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묘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라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을 따릅니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 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려고 한다. 몽울병자의 행동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개혁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화는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을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보림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보아야 한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봄삼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고독 앞에 강한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아이 때는 심심해서 못 살고 어른이 되어서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고독 앞에 맥을 주지 못한다. 고독이란 놈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독이란 놈의 힘을 부추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면 외면하거나 문댄박대하지 말고 맞아들이고 봐주어야 한다. 눈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은 도적처럼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는 놈이므로 일단 들키면 맥을 쓰지 못한다. 그 작은 놈도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찾아온 놈이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까지 해주면 금방 수그러진다. 사랑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다. 고독을 비롯하여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 멸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이치가 생물이 나고 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잠이 오고 꿈을 꾸게 된다. 고독에 사로잡히면 고독이란 놈이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꿈의 세계가 벌어진다. 고독감에 일단 사로잡히면 꿈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꿈에 빠졌기 때문이지 눈 뜨고 꾸는 꿈이지 고독을 미워한 대가를 꿈을 통해 치르는 것이지 일종의 형벌인 셈이지. 꿈에서 깨어나야 미워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 미워하지 않으면 몽땅 사랑이다. 미움은 거짓이고 꿈이고 환상이다. 꿈과 환상과 거짓만 사라지면 그대로 진실이요 사랑이다. 본래 사람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심자리는 말하자면 텅 비고 밝으며 무한하다. 부족함이 없다. 고독 같지 않은 존재다. 고독이란 꿈속의 거짓 존재이다. 사람은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꿈을 깨고 보면 거기에 고독이란 놈을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에 빠지고 꿈을 꾸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든지 심심한 놈이 찾아오든지 환영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한눈 파는 사이에 번개같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대단히 힘이 든다. 꿈을 깨기가 용이하지 않다.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되면 친구도 필요 없어진다. 그러므로 친구에 매이지 않아 자유롭다. 누구하고나 친구가 될 수 있다. 천상천하유와 독전의 경지다. 텅 빈 하늘이라 우주를 먹으며 한 덩어리다. 부자 장자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재벌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의 주인공이지. 고독이 좋은 화두이다.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잠이 밀려올 때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한눈을 팔면 고독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항상 내 집을 잘 지켜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잠이 오는 줄, 꿈을 꾸는 줄 알아야 깨어 있는 것이다. 올 때 오는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알아야 주인이다. 손님이 내 집에 오고 가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주인이다. 그렇게 깨어 살다 보면 자리가 잡혀서 오는 놈도 가는 놈도 없어지게 된다. 나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한대하게 컸기 때문이다. 모라일체, 주객일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오는 법도 없고 가는 법도 없다. 시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경지다. 시간이 이때 없고 공간이 이때 없는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고독이란 놈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작은 놈이 말이다.
고맙다. 고독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 이런 글을 쓸 수도 있었겠는가.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하물며 미물 곤충까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집안에서 쓰는 침대, 이불, 신발, 옷까지도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에게도 이따금 수고한다고 속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주인된 도리이다. 그것이 바로 고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봄사 본심을 지키며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심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는 본심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므로 본심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 본심은 나의 본심이니 너의 본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의 공통된 바탕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본심으로 말하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본심이 있을 뿐이다. 본심은 블랙홀과 같다. 블랙홀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사라진다. 물질이나 의식이나 시간, 공간도 본심이 발로되면 모두 사라진다. 오직 본심의 해구산 속에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일단 한번 본심이 발로되면 블랙홀의 기능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하여 본심 이외에는 실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이상 따위는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에는 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이 비치듯 우리의 눈은 현재 여기의 모습을 비로소 정견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눈이 떠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본심이라는 말은 생각을 통해 알지만 본심을 느껴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다. 본심을 느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온몸의 감각이 열리고 있고 의지도 열리게 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극도로 예민하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감각적으로 삶을 의미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심은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 본심의 나래가 활짝 펴진 가운데 살면 구차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된다.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내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무한대한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하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생각은 물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안다. 하늘은 우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를 리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하늘을 믿는다는 말도 된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저절로 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나는 은퇴하여 구경할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구경하는 나 역시 사라질 때가 온다. 내가 사라진 세계가 열린 것을 일러 본심을 지키고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본심이란 생각이 난무하지 않는 정멸의 세계인 동시에 생각이 난무하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오묘한 세계,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당당하기 짝이 없다. 진실하면 강하고 강한 것은 진실하다. 일시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이 내면적인 힘보다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을 공격하려야 공격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면적인 힘,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이 무한대함을 잊지 않고 그것과 항상 통하고 산다는 말이다. 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장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본심을 떠나 행복과 평화는 없다. 잔머리가 쉬어져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을 때 본심을 느낄 수 있고 본심을 알게 되어야 지키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것이 천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본심이 작동한다. 봄, 오 행복이란 무엇이